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명검사를 할 수 있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부터 사흘간 최고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설과 함께 강추위도 몰려오겠습니다. 대낮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과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장난이 화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의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권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 세력들이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검사를 할 수 있는 광주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첫날부터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신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첫날인 지난 27일 하루 동안 35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명은 집단 감염이 일어난 청사교회 확진자의 가족이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익명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모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은 확진자인 셈입니다. 이제 턱밑까지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들도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또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럴까봐 나오게 됐습니다. 광주 임시선별진료소 확진율은 전체 확진율보다 높았습니다. 전체 확진율과 하루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모두 0.36%였지만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확진율은 0.84%였습니다. 광주시는 숨은 전파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음 달 3일로 종료할 예정이던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제 검사를 해서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 N차 감염들이 좀 은연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망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누가 어디서 전파됐고 또 어디로 전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2,80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나주 개인병원 의사인 광주 105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의 한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 격리 중이던 광주 교도소 관련 확진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067명이 됐습니다. 연말연시 전남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환자 이송 등의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제설 등 사전 대비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이송이 원활하도록 입원 시설의 도로를 중점 관리 구간에 포함시키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낮아져서 오늘은 길이 정말 미끄럽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요. 천천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눈구름대가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광주에는 6cm가량의 눈이 내렸고요. 장성과 담양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또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눈발은 오늘 오전부터 더 강해져서 새해 첫날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20cm,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cm가 넘는 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후까지 3에서 8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
눈도 눈이지만 날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마저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에 비해 무려 1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주인이 화상을 입고 이웃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화재 원인은 어처구니없게도 20대 아들의 불장난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유리창으로 시커먼 연기와 새빨간 불길이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불길을 잡은 뒤에도 집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쯤입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 62살 A씨가 불을 끄는 도중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등 14명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24살 아들과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사람이 계셨나 봐요. 그가 화재 났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놀랐겠죠. 처음인데 놀랐겠죠. 아주 어떻게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아 불이 빠르게 꺼지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2시간가량 끊어 추운 겨울 날씨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기 빠진 적이 지금 2시간이 넘었어요. 애로가 많죠. 전기가 안 돌아보면은. 모든 제품 다 못 써버리잖아요. 부상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이 화재의 원인이 조금 황당합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방 안에서 불로 화장지와 종이를 태우는 장난을 친 다음 거실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들은 방을 나올 때 불을 끄고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청년의 철없는 불장난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는 부상을 당했고 애꿎은 아파트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외에는 강제 매각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 재산의 강제 매각은 법원의 배상 명령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여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서진건설 측의 입장을 파악해 본협상을 재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지법은 광주시가 과거 서진건설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행정절차법상 형식에 맞지 않았다며 처분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신양파크 호텔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민 3천여 명의 서명부를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무등산 시민연대는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개발을 제한해 조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익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폐업한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묻혀버린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고 전두환은 광주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목소리와 영상으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2017년 문제의 회고록을 출간한 전두환은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이래 만 2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서울 출발 4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유공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왔던 보수단체 회원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보자는데 내가 소리 들어야 돼?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광주 전남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더 겸손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지지와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탑 앞에서 헌화 분양을 한 김 위원장은 당직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5월 영령들에게 사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대표는 5.18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5.18 명예훼손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위 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40년 동안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만드는 내용의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봉분 없이 유골을 묻는 자연장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연장지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반면 장지를 조성한 쪽은 법과 절차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소라면 대로변에 위치한 한 건물. 마당이 넓은 일반 주택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주민 A씨가 일가 친척들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만든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은 봉분 없이 유골을 묻는 방식으로 이곳엔 이미 30여 구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사실상 장례시설인 건데 인근에 주택과 펜션들이 있다 보니 이웃들의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땅에다가 이렇게 1, 2층으로 단독주택을 지어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저런 게 딱 생겨버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허망하시죠. 앞으로 다른 조상들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정부는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자연장에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와의 이격거리와 주민 동의 등 까다로운 허가 조건에 맞춰야 하는 묘지와 달리 자연장지는 일부 제한 지역이 아니라면 개인이 지자체 신고만으로도 조성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택지가 개발되고 있거나 상점이 있는데도 자연장지가 조성될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현관에 이렇게 쳐다보면 공동묘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섬찟섬찟하거든요. 그리고 손님들 오셔도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럼 답변하기 참 그래요. 한편 A씨는 합법적으로 조상을 모시는 것뿐이라며 이웃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시에서 허가가 안 났겠으면 허가를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자 산중에 다니면서 누가 벌초로 다니고 누가 거기 가서 산소 찾아봤고요. 지금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수시는 해당 자연장지 조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현장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장례 문화 속에서 마을 대로에 갑작스레 생긴 장지로 주민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 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첨단 3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인공지능 융복합단지가 조성될 첨단 3지구 토지를 광주도시공사가 대책 없이 수용하려고 한다며 적정한 보상가부터 결정하고 수용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첨단 3지구 개발을 위한 총사업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작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목포 일부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억 원의 웃돈이 붙고 있는데 외지의 투기 수요가 조직적으로 시세를 띄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9월 분양된 목포 상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때만 해도 30% 정도 미분양이 났는데 지난주부터 돌연 최고 1억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이달에만 10채 중 한 채꼴로 손바뀜이 일어났고 목포 전체 분양권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때 아닌 분양권 붐을 만든 건 지역 실수요자들이 아닌 외지 투자자들. 외부 투자자들은 광주에서 많이 오고 경북, 포항 또는 수원, 천안 또 서울 경기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목포 분양권을 검색해보면 타지 부동산 업자들이 매수를 부추기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위 단타 투자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포에 전매 제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역 시장 분위기를 띄워놓고 시세가 고점에 달하는 완공 때쯤 한꺼번에 매물을 푸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 광주, 여수, 순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전매가 원천 봉쇄되면서 목포 분양권이 투기 수요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떠올랐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내지는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데 편승하지 말고 투기 세력이 거쳐간 뒤에는 상투의 매물을 떠안은 지역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기에 마련이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우유 무상급식을 확대해 도내 12만 8천 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흰우유가 공급되고 공급이 어려운 도서 벽지에는 멸균유나 분유가 제공됩니다. 전남산 수산물을 이용한 전복 고추장 비빔, 광어조림 등 5종의 가정 간편식이 개발돼 남도장터와 전국 GS25 편의점 등에 출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산물 가정 간편식은 대부분 수입 수산물이고 함량이 매우 적다며 전남산 수산물로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되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유통 판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룡동 소촌 스위트밸리 3차 아파트 분여회에서 20만 원, 장성군 삼서면 보생 1위 주민들이 20만 원, 보생 1, 2 주민들이 17만 5천 원, 금산 1, 2 주민들이 20만 원, 두월 1, 2 주민들이 15만 원, 대곡 1, 2 주민들이 15만 원, 성마 3, 2 주민들이 12만 원, 장성군 삼서면 동행회원들이 20만 원, 담양군 이남리 주민들이 10만 원, 지곡 1, 2 주민들이 10만 원, 봉산면 상덕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도구마을 주민들이 13만 6천 원, 유산마을 주민들이 28만 6천 원, 재월마을 주민들이 33만 5천 원, 와우마을 주민들이 51만 9천 원, 능주농협 방울공선회 안두섭 회장이 30만 원, 능주면 내리 주민들이 15만 원, 능주면 진미정 씨가 5만 원, 나주시 노안면 양천 1리 계량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유곡 5리 감정마을 주민들이 7만 원, 나주시 노안면 노인회에서 20만 원, 금안 1리 광곡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화순군 화순읍 대리 3리 주민들이 10만 5천 원, 광덕 4리 주민들이 80만 원, 광덕 1, 2 주민들이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얀 눈이 정말 예쁘지만 오늘 길이 정말 미끄러워서요. 차간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이 눈구름대로 덮여 있는 상태고요.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광주에는 6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장성과 담양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내륙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눈발은 오늘 오전 중에 더 강해지겠고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강한 눈이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20cm,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또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내일 오후까지 최고 8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과 함께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에 비해 무려 1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목포도 영하 4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에서는 영하 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순천의 낮 기온도 영하 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눈이 그치더라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